이번에는 lookup 계열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는 lookup, hlookup, vlookup, xlookup 등과 같은 lookup 계열의 함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lookup 함수하고 vlookup 함수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함수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여 이 범위에서 값을 검색한 뒤에 같은 위치에 있는 항목을 불러올 때 쓰는 함수입니다. hlookup 함수는 데이터의 첫 행에 있는 값 또는 값의 배열을 검색한 다음 사용자가 지정한 행으로부터 같은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이고, vlookup 함수는 데이터의 첫 열에 있는 값 또는 값의 배열을 검색한 다음 찾은 값과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로, 이 함수들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에 대한 설명과 사실 형식만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므로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2000년이면 여기에 있죠. 19행에 있습니다. 2000년도 합계 사망자 수 59,177명인데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의 1000열에서 2000을 찾고, 이 2000에 해당되는 행의 네 번째 열값인 이 합계값을 가져오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 되지도 않고 또 이 데이터가 연도별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합계 사망자 수를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아주 많고 또 정렬도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값들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F2열에 이렇게 lookup 함수를 이용하여 수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lookup 함수 의미는 A2에서 A40까지의 범위에서 2000이라는 값을 찾고, 이 2000이라는 값이 찾아졌으면 그 2000이라는 값이 있는 행의 D열에서 2000이라는 값에 해당되는 행이 여기죠. 그리고 D열의 값은 이 값이죠. 이 값을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2에서 A40 범위에서 2000이라는 값을 찾고, 이 2000이라는 값을 찾았으면 이 2000이라는 값에 해당하는 행의 D열에 있는 값 59177이라는 값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고자 할 때 이렇게 lookup 함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hlookup 함수도 사실은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hlookup 함수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변수 이름이 여자인 열을 찾아서 그 열의 네 번째 값을, 네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데이터를 찾고 싶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hlookup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의 의미는
A1에서 D40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행에서 여자를 찾습니다. HLOOKUP 함수는 이 범위에서 이 여자라는 값을 찾는데 첫 행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값을 찾으면 여기 C열에 있죠. 이 C열에 있는 네 번째 값, 네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자라는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여자를 찾고 네 번째 행에 있는 11754라는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VLOOKUP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러니까 A2에서 D40까지 전체 데이터죠.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번에는 첫 행에서 값을 찾는 게 아니고 VLOOKUP은 첫 열에서 찾습니다. 첫 열에서 2000이라는 값을 찾고 그 다음에 2000이라는 값이 찾아졌으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는 그런 값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A2에서 D40의 첫 열에서 2000 값을 찾고 2000 값이 찾아졌으면 네 번째 열에서 네 번째 열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가져와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lookup 계열의 함수 중에서 가장 유용한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VLOOKUP 함수는 엑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값 하나를 찾는 경우를 앞에서 우리는 예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값 하나를 찾는 경우보다 테이블을 연결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VLOOKUP 함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에는 두 개의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후원자 번호, 이름, 성별, 프로젝트 넘버, 입금액 등의 변수가 있고요. 오른쪽 테이블에는 일련 번호, 연락처, 후원자 번호 등의 변수가 있고 이 양쪽 테이블에 여기에도 후원자 번호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후원자 번호가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이 후원자 번호 변수를 이용해서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과 같이 필요한 변수만 가져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이 연결된 테이블에 있는 이 일련 번호, 연락처, 후원자 번호, 다시 말해서 여기 일련 번호, 연락처, 후원자 번호 이 변수 이름하고 데이터는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대로 가져다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왼쪽 테이블에 있는 이름과 입금액이라는 이 변수를 우리가 연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후원자 번호, 공통으로 존재하는 후원자 번호 변수를 이용해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연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후원자 이름을 우리가 채워보기 위해서 이 F11 셀에는 이렇게 제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A3에서 E7까지 이 범위의 데이터에서
20일에 해당되는 20일이 후원자 번호 1이죠. 1. 예, 이 1에 해당되는 값을 찾습니다. 이 범위에서 1010에서 1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요. 여기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2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다 여기다 표시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피터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하고 왼쪽에 있는 테이블로 어떤 특정한 열 또는 항목을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는데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왼쪽 테이블에서 후원자 1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 2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 5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찾아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입금액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G11 셀에는 제가 이렇게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A3에서 E7 범위에서 E11에 해당되는 값을 찾습니다. E11은 후원자 번호죠. 1번. 1번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 있는 7만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7만이라는 값을 잘 찾아서 가져오게 되고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하게 되면 후원자 1번에 해당되는 후원자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2번에 해당되는 후원자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등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VLOOKUP 함수는 물론이고 엑셀에서 제공하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트 윗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테이블의 인상률 부분, 그 다음에 내년 연봉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완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완성하냐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상률은 퍼센트 정보는 물론이고, 이 인상률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신호등 형태로 이 셀을 표현을 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연봉에서도 연봉 액수는 물론이고 이 연봉액에 따라서 이 연봉 금액을 색깔을 다르게 예를 들어 1000보다 크면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300보다 낮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트에서 먼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인상률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인상률 부분에서 이 첫 번째 P1이라는 선수는 평가에서 S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가 등급 S에 해당되는 인상률을 여기에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상률을 이 왼쪽 위에 부분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 S에 해당되는 인상률을 찾아서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고 인상률이 100%이니까 100이라고 여기에 입력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선수가 많고 이 평가 등급도 여러 가지가 되게 되면 이제 눈으로 찾아서 여기에다가 쓰는 것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식이나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인상률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에서 S를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V 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값을 찾아야 되냐면 이 11 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11 값을 찾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 부분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A2에서 A2에서 이 11이 아니고 찾아야 되는 값이 D열의 10값이죠. D열의 10값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범위에서 찾아야 되냐면 A2에서 B6까지 A2에서 B6 범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열에서 이 S라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아랫부분에서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2에서 B6 범위에서 D10에 해당되는 이 값을 찾아졌으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마지막 파라메타는 이게 뭐 정확한 값을 찾을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근사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폴스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찾아서 저 값을 가져오게 되면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이제 비율 여기는 100분위수로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비율이기 때문에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셀을 제가 이 셀 서식을 뭐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이거 셀 서식을 제가 표시 형식에서 100분율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셀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면 이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이 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률을 찾아서 이렇게 다 가져와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셀을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신호등 형태로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자, 신호등 형태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엑셀이 제공하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홈 메뉴에 보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 위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고 아이콘 집합에서 이 부분 이게 삼색 신호등 테두리 없음 이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상률에 따라서 신호등 형태의 색깔이 표현이 되는데요. 인상률 조건에 맞게 여기 인상률 조건에 맞게 50% 미만이면 적색으로 뭐 50% 이상이면 황색으로 100% 이상이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75%인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호등의 색깔을 이 조건에 맞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규칙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 보면 규칙 관리가 있죠.
규칙 관리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규칙 편집이 있습니다. 이 규칙 편집에서요, 이 서식 규칙 편집 창이 나타나는데 이 서식 규칙 편집 창에서 다음 규칙에 따라서 각 아이콘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값을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고 종류는 100분율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5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100분율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100 이상인 것은 녹색으로, 50 이상인 것은 황색으로, 50 미만인 것은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서를 조금 더 좀 팬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 연봉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년 연봉 부분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이 F10 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10에다가 C10 하고 인상률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년 연봉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봉이 200이고 인상률이 100%니까 올해 연봉에다가 올해 연봉에 대한 인상률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년 연봉을 계산하고 이 수식을 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연봉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내년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봉액에 따라서 글자 색을 바꿔줘야죠. 이렇게 300 이상이면 파랑, 500 이상이면 초록, 10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자가 표시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고 지정하고 홈에서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에서요. 이번에는 여기 보면 셀 강조 규칙이 있습니다. 이 셀 강조 규칙에서 기타 규칙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새 서식 규칙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규칙 설명 새 규칙 창의 규칙 유형 선택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새 서식 지정 이렇게 이 부분에 선택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규칙 설명 편집 부분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하고 셀 값을 이렇게 크거나 같은 금액 그리고 300보다 크거나 같은 셀 값을 이제 제가 서식을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아까 무슨 색이었죠?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요 색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자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300 이상인 것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300 이하인 것은 그대로 검은색으로 있죠. 다시 이번에는 이제 500하고 1000에 대한 내용도 글자 색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영역 지정하고 똑같이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서 기타 규칙을 선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값을 크거나 같은 것인데 50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글자 색깔을 500보다 큰 거나 같은 것은 초록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색으로 바꾸죠. 그냥 이게 초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500 이상인 값은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300보다 크고 500보다 작은 값들은 파란색으로 그대로 있죠.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 기타 규칙하고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는 거 선택하고 1000이죠. 이번에는 100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현하자. 확인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상률 부분을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표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신호등 형태로 인상률에 따라 표현하고 또 내년 연봉도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연봉액의 조건에 따라서 글자 색을 다르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2장에서는 엑셀의 주요 기능 그리고 기본 함수 또 자주 활용되는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엑셀 고급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파워 쿼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